제가 볼 때, 제가 이제 조합장 1년 하고 2년 차로 이제 들어가면서 정리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해하지 못하는 조직에는 충성도 없다. 다시 말해서 농협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한살림 협동조합의 어떤 작은 단위의 협동조합은 굉장히 잘 됩니다. 예를 들어 개 같은 건 더 잘 됩니다. 한 10명이 모여서 하는 개는 정말 잘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돈 10,000원이라도, 돈 5,000원이라도 그 개의 원칙에 벗어났으면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인적 구정도 이렇게 칼을 대서 정리하고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농협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농협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사실 농협에 대해서 아나? 모른다는 게 있어.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게 바로 조합원들에게 투명한 경영을 공개해서 조합원들의 주인의식을 갖는 게 최우선의 방법이다. 그래서 지금 외부에서 볼 때는 파격적으로 돈 3만 원 쓰는 것까지를 공개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아주 편하게 조합원들이 알아보기 쉽게 편하게 이렇게 세부 내역서로 해서 그냥 두툼하게 해서 배추무소 마냥 만들어서 넘기면 어느 직원들은 직원의 인건비는 얼마고 기름은 얼마에 들어와서 얼마에 팔고 농약은 얼마에 들어와서 농약을 얼마에 판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가자. 물론 이 문제를 그런 식으로 제기를 하고 그렇게 간다고 얘기했을 때 직원들은 결사 반대했습니다. 직원들만 결사 반대했느냐? 조합원들도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답니다. 왜? 그러면 불정농협 큰일 난다. 저를 아끼는 후배, 선배, 친구까지도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아끼는 사람일수록 더 반대를 했습니다. 이거 공개해내면 그렇지 않아도 불정이 드신다는데 농협 사업이고 조합장이 뭐고 다 해먹었다. 이제 다 절단 난다 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총회 전날 제가 올라가 봤어요. 총회 날 한 10분 남겨놓고 위에 회의실을 딱 올라가 보니까 과거에는 그 재무제표 결산서를 아무도 모르니까 조용해. 그걸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조용히 앉아서 회의 때만 기다렸는데 이쪽에 5사람, 이쪽에 6사람 웅성웅성 모여가지고 굉장히 시끄럽다는 거예요. 웅성웅성거리고 서로 논쟁이 붙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총회 진짜 다 했구나. 괜히 한편으로는 굉장히 후회도스럽다는 거예요. 후회도스러워 한편으로. 그래서 제가 쭉 설명을 다 하고 났는데 시끄러울 줄 알았어요. 저는 굉장히. 근데 분위기가 속이 시원하다는 그런 표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도 조용해가지고 질문하셨으면 질문을 하시라고 이렇게 자세히 해줬는데 궁금한 게 얼마나 많을 거냐고 그랬더니 한 대의원이 일어나서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 회의장 분위기가. 왜 어느 장모반 여행 갈 땐 10만 원 주고 우리 장모반 여행 갈 때는 5만 원뿐이 안 줬냐고 그래가지고 다 그냥 까르르 웃고 말았다는 거예요. 웃고. 협동조합의 법 정관 규정은 농민조합원이 협동조합을 잘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기본 틀입니다. 그게. 근데 전국에 1160개의 농협이 있기 때문에 그 법과 정관은 참 해석하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내용이 틀리다는 거거든요. 엄청난 내용이 틀립니다. 저희 부정농협이 이 법과 정관을 새롭게 해석해서 이렇게 저희 농협에 적용할 때 정말 저희 욕 많이 먹었습니다. 주위에 수많은 논란이 있었고 심지어는 너만 똑똑하냐 어떻게 보면 이단자다 이럴 정도로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다는 게. 근데 요즘엔 평가는 틀려졌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조합장들이 저희 농협에 와서 공부하고 직원들 보내서 공부하고 이렇게 해내는데 또 반대로 제가 그쪽 조합장들이 저를 불러서 한번 결산청리 하는데 이렇게 와주십시오 해서 가서 봅니다. 이렇게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얘기냐면 솔직히 말씀드려 전문가 결산서의 재무제표를 쭉 설명을 하는데 제가 볼 땐 사기요. 무슨 사기냐? 자기도 몰라. 1,000억, 2,000억 한 사업을 어떻게 내용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만 뭐냐? 회계 용어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회계 용어를 설명하고 앉아 있어.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그 내용을 쭉 설명하고 대의원들 보러 동의해 달라면 손 번쩍 듭니다. 정말 내가 이쁘면 이상해. 대의원들이 그 내용을 아냐? 전무도 모르니까 대의원들은 더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손을. 그래서 제가 이건 사기다. 사기도 이게 대단한 사기다. 그래서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농협 경영을요. 직원들한테 맡겨놓으면 직원들 중심으로 가는 건 당연합니다. 인지상정이고요. 농협 경영에 농민조합원들이 적극 참여하면 농민조합원 중심의 농협으로 바뀐다는 이 철칙이다. 이건 철칙. 이게 원칙이다. 아주 다시 한번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협동조합에서의 여러분들이 법을 한번 보시게 되면 협동조합에서는 농민조합원이 농협을 경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을 경영하는데 저희 조합원이 1600분 정도 되니까 1600분 전체가 다 농협 경영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만드냐? 대리자를 뽑습니다. 즉 조합장, 이사, 감사, 대의원을 뽑아서 대리자로 조합원 대리자로서 니들이 농협 경영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게 농민조합원의 대리자로서 농협 경영에 참여하는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누구 편에 서서 일을 해야 되느냐? 누구 편에 서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조합원 편에 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많은 농협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끔가다 조합장님하고 이감사님들이 이렇게 워크숍을 참석을 합니다. 그럼 농담 삼아 제가 얘기를 합니다. 자, 조합장이 받는 연봉 또는 혹시 여기 또 이사가 받는 우리 저 감사님 계시구나 여기 이사가 받는 출무수당 또 감사님이 받는 출무수당 대의원이 받는 출무수당을 받는데 제가 물어봅니다. 자, 그럼 이사님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이사님이 받는 출무수당은 뭡니까? 얘기하면 당연히 내가 집에서 일해야 되는데 일 못하고 이사에 참석하니까 이건 품값이지. 협동조합의 원칙은 그것이 품값이 아니라 조합원을 책임지라는 책임의 대가입니다. 그런 생각이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확실히 정립이 되지 않으면 그 농협 백날 해봐야 제자리입니다. 백날 해봐야. 두 번째로 농협의 미래는 그냥 좀 축소해서 말씀을 드리면 불적 농협의 미래는 불적 농민들의 미래다. 농협 조합원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로 가지 않으면 절대 조합원들이 충성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요. 협동조합은 이상입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서 꾸준하게 진보할 수뿐이 없는 게 협동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제 얘기가 이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또 저희 농협이 하는 게 이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협동조합 자체가 이상이다. 그건 꿈 같은 이상이다. 그래서 생각이 제가 계속 바뀝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저희 농협이 이렇게 변화하면서 계속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협동조합은 정말 이상이다. 그리고 사회가 변화의 요구에 따라서 협동조합은 꾸준하게 진보한다. 농협 개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간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조합장들이 와요. 정말로 많은 조합장들이 저 요즘엔 찾아오고 또 모임을 갖고 제가 바빠서 못 가면 이렇게 몇 그룹 져가지고 조합장들이 자리 마련해가지고 와가지고 나 진짜 조합장 잘하고 싶다. 잘하고 싶으니까 와서 이 얘기 좀 하자 그랬는데 농협의 개혁의 첫째는 투명한 경영입니다. 자신있게 돈 3만 원까지 공개해내서 조합원들이 농협을 이해시키는 순간 농협은 진짜로 농민조합원과가 되고요. 조합원들이 정말 조합이 내 것 같이 바뀐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회의가 진짜 민주적으로 해야 된다. 민주적으로. 근데 대다수 농협에 가보면 뭐냐면 이 회의 때문에 보면 그냥 전무도 와서 떠들고 상무도 와서 떠들고 대의원총회 때요. 전무도 와서 떠들고 상무도 와서 떠들고 막 제 멋대로 떠들어 제껴. 대의원총회는 농협의 최고의 의결기구입니다. 거기서 발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즉 어떤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대의원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직원들은 절대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무시돼. 직원들이 떠들어대서 조합원들은 몰라. 직원들이 다 떠들어대서 그냥 여론이 호도가 되는데 회의가 정확하게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맞다. 그거 고치지 않으면 어떤 의사결정기구도 농협에서 제대로 가질 수 없다. 근데 이것도 잘해야죠. 이게 좀 문제가 좀 많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정확한 판단을 내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올바른 판단을 대의원총회에서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 등이 진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에 대해서 우리 이 감사님이 말씀하시듯 아직도 좀 어떻게 보면 서로의 이렇게 좀 회의나 교육이 좀 부족하다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 회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대전을 내려갔어요. 대전을 이렇게 딱 잔치에 내려갔는데, 여기 머니까 말씀을 드리면, 공주에 있는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 조합장님, 제가 조합장님을 뵈러 괴산을 가겠습니다. 해서 왜 그러시는데요? 내일 모레 대의원총회입니다. 예산총회인데, 이거 자기가 대의원을 6년 동안 하도록 한 번도 그 대의원총회 때 말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냥. 조합에서 쭉 설명해 주면서 의의 없으시죠? 그러면 의의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고 있어. 너무 창피해가지고 조합장님 얘기를 한번 듣고 너무 창피해서 이번 대의원총회 때는 뭔가 좀 한마디 좀 하고 대의원 노릇 좀 한번 해보게 공부를 하러 오겠습니다. 그래서 올 거 없고요. 제가 대전에 있으니까 공주 계시다면 그쪽에 올라오다 중간에서 만납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움직여가지고 그분을 만났어.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예산총회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딱 바꿀 수 있는 거를 좀 가르쳐 달라는 게. 그래서 제가 막 넘기다 보니까 직원 자녀 학자금 지원은 5천만 원이고 조합원 자녀 학자금 지원은 1,000만 원뿐이 안 돼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제 목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경비목 복리후생비에 보면 직원 자녀 학자금은 5천만 원, 교육지원사업비에 조합원 학자금은 1,000만 원. 이거 불합리한 거 아니냐. 이거 똑같이 한번 만들면 어떻게 했냐 했더니, 만들 수 있느냐는, 얼마든지 만든다. 대신 누가 옆에 동의해주고 재창해주고 삼창해줄 사람이 있냐 했더니, 친구도 많다는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좋다. 그래서 간단한 겁니다. 이 총회 회의라는 게, 민주적 절차의 회의는 간단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 그 내용을 갖고 수정안을 조합장이 설명하던 전무가 설명하면 그 대의원 한 사람이 딱 일어나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경비목에 있는 직원자녀 학자금 5천만 원 중에 2천만 원을 삭감해서 교육지원사업에 있는 조합원 자녀 학자금으로 이관시켜 3천만 원으로 증액할 것을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옆에서 동의합니다. 재창합니다. 삼창합니다. 그러면 원안 있고 수정안으로 상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논의를 붙여서 표결에 들어가면 돼. 근데 회의를 안 해봤어. 안 해보니까 그건 몰라.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까짓 거 한 10명도 넘는데요. 자기 도와줄 사람 충분히 하다는 거예요. 했어. 정말 했습니다. 그 친구가. 그래서 전무가 뭐라고 떠드니까, 야, 원칙대로 하자. 이렇게 해서 수정안을 제안해서 재창, 도창, 재창 받고 삼창 받아서 제의 받고 해서 3차까지 받았으면 당연히 수정안으로 상정이 됐으니까 토론을 거쳐서 표결로 들어가야지. 왜 네가 막냐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 맞으니까 했는데, 조합원한테 돈을 더 주겠다는데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느냐는,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느냐는 게. 이게 통과됐어요. 그 농협 생긴 일이 처음이야. 그러니까 2층에서 회의에다가 층계로 내려가면서 대의원들이 그 친구한테, 야, 너 똑똑하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밥 먹으면서 터졌어. 이게 밥 먹으면서. 점심을 먹으면서 술 한잔 얼큰하게 소주 한 잔씩 꺾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마시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좀 간땡이가 커졌나? 너 다음에 한번 조합장 나와봐라. 똑똑하니까. 지금 사곡 조합장 하십니다. 그 농협에서 볼 때는 대단한 일이야. 이게 대단한 일. 야, 이거 조합원들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구나. 그 친구가 대단한 친구가 돼가지고 술 한잔 먹고서 조합장 나오라 가지고 뒤에 들썩거려가지고 지금 사곡 조합장 하십니다. 그래서 저한테 열심히 초선됐을 때 열심히 전화하시더니 요즘엔 전화도 없어. 진짜 농협의 변화는 어떻게 보면 진짜 조합원들이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모른다. 너무 모르기 때문에 정말 농협이 바뀌는 거는요, 아는 만치 바뀐다.
그래서 우리 감사님이 늘 얘기하시던 교육이 진짜 중요하다, 진짜. 농협을 바꾸는 건 아는 많지 않은지 모르는 건 못한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희한합니다. 협동조합 원칙에 의하면 협동조합 내부의 변화는, 즉 개혁은 조합원목이다. 조합원목인데 많은 협동조합 중에 유독 농협은 외부에서 더 시끄러워. 외부에서 더 시끄러워. 농협론도 잘못됐다. 조합원들보다 외부에서 더 시끄럽다는 거예요. 학자님 뭐 등등 외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농협이 어쩌고 저쩌고 더 시끄럽다는 거예요. 더 시끄러워. 더 시끄럽습니다. 실제 조합원들의 그 협동조합 원칙에 농협의 개혁 문제는 조합원목인데도 외부에서 더 시끄러워. 그런데 더 재미난 거는 그렇게 시끄러워도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 왜? 우리 조합원들이 너무 모르기 때문에 외부에서만이라도, 외부의 힘으로라도 충격을 줘서 농협을 바꿔내길 바랍니다. 그럼 농협의 기득권 세력들은 또 아무 소리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본인들이 잘못되어 있는 걸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너무 잘.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농협이 사회적 기능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결정적인 건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협의 과거에 농협이 우리 농민조합원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또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되어 있던 부분을 반성을 하고 정말 교육을 통해서 이런 시스템을 바꿔나가야 된다. 그래서 조합장을 제가 한 2개월 했는데 우리 전무가요 결제판을 올립니다. 결제를 딱 올리는데 딴 것도 아니야. 행사비야. 충계 행사비인가 이렇게 행사비에 보통 농협마다 틀립니다만 직원 1인당 행사비를 뭐 10만 원이나 2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그걸 집행을 합니다. 내가 볼 땐 틀림없이 안 했어. 행사 안 했어. 행사 안 했는데 이걸 썼다고 만들어 가지고 와가지고 가져왔어. 그래서 저 이렇게 보니까 행사를 안 했는데 뭐 거기다 뭐 해가지고 뭐 점식감 뭐 차량비 해가지고 잘 맞춰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걸 딱 덮어서 우리 전무한테 반려합니다. 그래도 당시에 전무가 저보다 연배시니까 전무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반려를 합니다. 드려. 그러니까 우리 전무가 그걸 딱 받아가지고 가져가더니 뭐 틀렸는 줄 알고 탁 제끼더니 계산기하고 다다다다다 눌러가지고 일이 넘겨서 다 맞거든. 그러니까 다시 가져옵니다. 그거를 저한테. 조합장님 다 맞는데요 하고 저한테 팀이래요. 제가 약간 좀 다혈질입니다. 그래서 화딱지가 났어. 사실 저 받으라고 던진 거예요. 전무님 이게 전무님 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하고 툭 던집니다. 받으라고. 근데 우리 전무 안 받아. 안이 껍다고. 전 툭 떨어지니 땅이 탁 떨어져. 전 지금도 안 잊어먹어 그 눈빛을. 빨리도 안 주워. 천천히 저 쳐다보면서 천천히 주워가지고 제 앞에서 톡톡 텁니다. 그러면서 나가요. 그래도 제가 조합장인데. 그리고 나가요. 나가더니 양계 상무 부르고요. 과장 불러가지고 저 구석에 가서 대책회 합니다. 드디어 남무현이가 꼬장 부리기 시작한다. 대책회예요. 대책회 하고 딱 하고 있더니 와요. 좀 이따 오더니 요번에 혼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상무 둘하고 과장 둘 데려와가지고 제 책상 위에다가 그 결제판을 탁 놓더니 하는 소리가 우리 전무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조합장님 옛날에는 다 이렇게 했습니다. 까불지 말고 찍어라 이게요. 왜 그러냐? 왜? 제가 농협에 들어가 거의 태반의 농촌 농협은 다 현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농협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본 게 인사 기록 카드입니다. 뭐 우리 농협 얘기를 해서 솔직히 뭐 얘기를 해야 되니까 농협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당시 32명 직원 중에 시험 봐서 들어온 놈은 8명뿐이었다. 나머지는 다 뒷근역으로 들어왔는데 선거 때마다 한 놈씩 취직시킨 거예요. 선거 때마다 계약직 시키고 뭐 시키고 해서 정규직 시킨 거예요. 그래서 32명 중에 8명만 시험 보서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 뒷근역으로 들어왔는데 더 재미난 건 다 지역 유지의 자식들이야. 그놈들한테 잘못 보이면 다음 선거는 해보나 마나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깜짝. 그러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조합장이 방방 뜨니까 얼마나 우스웠겠느냐. 얼마나 우스웠겠느냐. 그러니까 전무가 감히 그런 짓을 감히. 하여튼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합니다. 전무님, 상법상 그 조합장은 오너 자격을 갖고요.
상법상 전무는 지배인 자격을 갖습니다. 이제 가져서 오너가 바뀌어서 생각이 바뀌었으면 당연히 지배인도 생각이 바뀌셔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명퇴하십시오. 명퇴 신청하세요. 2달 안에 남면이 조합장 쫓아낼 자신이 없으면 일주일 안에 명퇴 신청하세요. 안 하시면 진짜 제가 꼬장 한번 부립니다. 그랬더니 제가 강하게 나가니까 주위에 과장들 슬금슬금 상무등 슬금슬금 나가니까 우리 점식 보니까 자기 혼자야. 자기 혼자니까 이 양반이 얼굴이 빨개져서 나가가지고 오후에 한 잔 걸치시고 얼굴이 붉게서 제 방에 들어와서 조합장님 이번 한 번만 용서하십시오. 제가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재밌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인데 직원들도 조합장하고 전무하고 붙었다 하니까 관심이 커. 매장에 있는 조합원들도 야 드디어 전무하고 조합장하고 붙었다 이거야. 다 관심이 커. 이게 결과가 관심이 지대해. 저 점심 먹으러 나갔다 깜짝 놀랐어요. 아 전무하고 붙었다며 어떻게 됐어? 뭐 이게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아 내가 이거 확실하게 원칙을 정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우리 전무님이 와서 조합장님 이번 한번 용서하십시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겠습니다. 안 됩니다. 이미 제가 그 명퇴 신청하라고 명을 내린 건 직원들도 다 알고 매장에 있던 조합원들이 다 알아가지고 벌써 소문 다 퍼졌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다시 지금 명을 걷어버리면 앞으로 조합장 4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명퇴하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2달 있다 명퇴시켰습니다. 중요한 건 준비되어야 된다. 조합원들이. 정말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사님들도 대표님들도 당신이 자격이 없으면 남한테 양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양보. 저는 농협개혁의 3번째 가장 중심에 서야 될 부분은 뭐냐면 형평성의 원칙을 가져야 돼요. 형평성이. 무슨 얘기냐면 하루는 전화가 왔어. 보니까 선배요.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조합장, 애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글쎄 애들도 엄청 큰 애들인데 직원들이 애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때 이모이냐 하면서 막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왜 그러시는데요 형님 했더니 아 조합장은 뭐하고 있느냐는 거야. 당장 유통센터 나와보라 그래서 제가 쫓아갔어. 뭐 큰일 나는 거 하고 쫓아가 봤더니 고추를 갖고 오셨는데 괴자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태양처럼 말려서 하나도 못 팔아먹을 고추요. 내가 볼 땐 도저히 직원들이 못 산 거예요 이거를요. 못 샀는데 그 지역에서 그래도 뭐 이장깨나 하고 말반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사라고 직원들한테 강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쫓아갔더니 그래서 제가 설득을 했어요. 형님 같으면 이 고추를 말려가지고 팔아먹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형님 저를 구석으로 끌고 갑니다. 저쪽으로 쭉 끌고 가요. 끌고 가더니 저한테 대고 하는 소리가 어이 조합장 한 번 더 안 하고 싶어? 깜짝 놀랐어요. 제가 깜짝. 조합원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정말 야 이게 정말 문제가 있다. 뭐 혼자의 아무리 의식이 좋고 혼자의 아무런 저희가 있어도 이거 해결될 부분이 아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화도 났어요 거기서. 그래서 아주 심한 소리 했어요 그분한테. 왜 봐줘야 되는지 이유를 한번 대봐라. 형님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하면서 아주 심한 소리 그분한테 심한 소리를 하고 이쪽 하도 화가 나가지고 그 소리 듣고 그리고 직원들한테 이 고추 사지 마라. 그랬더니 지금까지 왼수를 지고 사는데 그분하고는 아주 그냥 심한 소리를 해가지고 너무 화가 울컥 치밀어서 농협의 미래는 조합원의 미래다 해서 사회적 기능을 같이 가져가자. 그래서 시스템 사실 그 돈 버는 사업이 아니거든 그거는. 즉 간단하게 얘기하면 농촌에 사시는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마지막 삶이 아름답고 또 활기차고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저는 사회적 책임이라고 보고서 마지막 3기 전략에 우리가 세우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곽기차 씨한테 2,500씩 남는 거를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쓸 건지, 어떻게 사회적 기능을 갖는 공동체를 어떤 시스템을 만들 건지를 제가 숙제를 줬어요. 그랬더니 또 요새 충청북도 사회적 기업 지금 간사로 가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맞나? 그래가지고 잘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건 그 정도 수준의 더 이상 능력은 저희가 없습니다. 예. 또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